미국의 SVB 은행의 파산 여파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또 미국의 금융 위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예금 전액 보호라는 쪽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SVB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레딧 스위스가 다음 타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제부터 급속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에 발을 거치고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이죠. 자, 이 CS라고 부르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어제 뉴욕 증시 프리마켓에서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24.70이 추락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찌리 정권 거래소에서도 20%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급락은 이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투자자가 스위스은행이지만 사우디 국립은행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추가 금융 지원을 CS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국립은행의 회장은 규제 때문에 CS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래서 CS에 추가 금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CS 지분이 10%가 넘으면 사우디 규제 기관이든 스위스 유럽 규제 기관이든 모두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규제 체제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 사우디 국립은행은 사우디 국부펀드가 37%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크레딧 스위스 지분을 9.9% 2조 1,500억 정도에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 2대 은행인 CS가 현재 투자자와 고객 신뢰 붕괴, 재무 건전성 우려 등에 직면을 했어요. 2021년 파라산한 영국의 그린실 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추락했고 그래서 작년 4월 분기부터 1100억 스위스 프랑이 고객 자금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지난 14일에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두 개 연도에 회계 내부 검사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표됐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세계 주요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지금 신뢰가 무너지면서 어제 최고 장중 30%까지 폭락을 했고 사우디 최대 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구제 금융 재정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부도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측되고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는 자기들은 SVB하고는 달리 고품질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했지만 유럽에서도 스위스 자체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 결국 주가가 폭락하면 파산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주요 주주를 보면요. 사우디 국립은행이 9.88, 카타르 홀딩 LLC가 5.03, 올라양 그룹이 4.93, 블랙록이 4.07인데 이 회사의 총 자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금 2020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적자가 지금 작년에 72억 9,300 스위스 프랑까지 났어요. 그래서 매년 천문학적인 투자 실패가 되고 신용 등급이 가라앉고 유상증자를 긴급히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재무제표에서 중대 결함이 발표되었고 사우디 국립은행이 손을 떼기로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 회사는 유럽의 시한폭탄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주요 이 인력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고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예고했던 월가의 애널리스트 겸 투자자 로버트 기요사키 자, 그 부자 아빠 쓴 사람이죠. SVB 부도에 따라 그 다음 무너질 은행으로 크레딧 스위스를 지목했고 이 사람이 어제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채권 시장이 우려된다며 다음으로 부도날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권 업계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의 지금 파산이 고객 기반이 훼손되는 그런 중요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 리스크 관리가 실패했고 또 미흡한 내부 통제, 취약한 사업 구조가 쌓이고 쌓였다가 지금 터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디스는 장기적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구조 조정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856년에 설립된 스위스와 유럽 등의 핵심적인 은행이자 은행으로 유명한 금융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고 유럽 최대 규모 은행 중에 하나로 성장했고 재작년 말 기준의 임직원이 5만 명이나 되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로 또 몇 가지 중요한 책도 썼던 경제학 관련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SVB 파산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그런 사건, 즉 탄광에 산소가 부족하면 카나리아가 죽게 되니까 산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옛날에 탄광 안에 항상 카나리아 새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SVB는 그 바로메타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SVB는 단기 부채 사이클이 전형적인 버블 붕괴의 일부로 아주 이 붕괴되는 스토리가 전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는 신용 팽창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 효과가 도미노처럼 확장되면서 자동적으로 부채 신용 위축이 강화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해서 부채 신용 위축을 무력화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버블 때 수많은 돈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부채지요. 예금이 일종의. 그런데 그 부채를 갖다가 결국 인플레가 그렇게 이 통화 팽창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가 달러 남발로 예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인플레가 심하니까 통화 긴축을 시도할 건데 이 속에서 늘어난 부채와 늘어난 예금과 또 금리가 올라가며 통화 긴축을 시도하는 데서 충돌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단기 부채 사이클상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SVB 은행이 파산하고 부채 신용 위축이 자가 발전적으로 강화되는 단계로 막 접어드는 시점이며 무너지는 기업이 늘어나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완화할 거다. 자, 그래서 달러 남발에서 그냥 신용이 팽창하면서 예금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금리 인상 긴축으로 이 중앙은행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SVB 같은 은행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달러 남발한 것은 더 많은 신용과 부채를 창출해 더 큰 부채 문제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이러한 단기 부채 사이클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수준에 이르며 부채 구조조정과 부채 상환으로 모든 것이 붕괴될 때까지 부채를 쌓아 올리게 된다. 위기 확산을 막으려는 연준의 통화 완화는 더 큰 부채 버블로 이어져 이 과정에서 부채를 쌓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파국을 맞는다. 그래서 단기 부채 사이클이 4에서 10년, 모든 것이 붕괴되면서 단기 부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50에서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2008년에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심했는데 지금은 자금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벤처기업 그리고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 이 상업용 부동산 회사의 거품이 심해 이들 기업들이 고금리와 통화 긴축의 타격을 감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통화를 남발했을 때 돈이 흔하니까 이런 금융회사를 만들어가 그 돈을 끌어들입니다. 자,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을 운용을 하는데 통화가 흔하니까 이 대출도 잘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미국의 국채나 MBS, 즉 부동산 담보 정권 등을 사놔요. 그래도 이자가 좀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통화난발의 후유증이 인플레, 즉 물가 인상을 유도하니까 물가 인상이 심해지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긴축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낮은 채권 투자 등에다가 돈을 집중해놨던 이런 은행들이 감당을 못하지요. 올라간 금리와 자기들이 운용하는 것은 낮은 금리.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금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낮은 예금을 이자를 주는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빼서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빼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채권이나 이런 데에서 현재 이자 수준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가지고 지금 돈을 빼는 사람의 예금을 갖다가 이자까지 쳐서 주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VB처럼 매우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왜? 예금한 사람들이 돈 내놔라 하면 이제 자산을 갖다가 헐값으로 처분하고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을 거고 큰 손실을 보는 금융회사와 기업이 더 있을 것이다. 주가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보다 상당폭 할인된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주식이 그냥 폭락할 거라는 거죠. 자, 시너지가 큰 기업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부실 회사들을 인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신용 문제는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은 부도가 나기 시작해서 확산되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이 정부가 나서서 자금과 신용 보증을 제공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앞으로 1, 2년간 금융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고 2년간 매우 위험한 시기가 고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일종의 바로메타고 이걸 이어서 도미노식 파산이 곳곳에서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황적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 자, 그리고는 신용을 또 완화하는 정책을 쓸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그러잖아도 돈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제 금리를 내리고 신용을 완화해서 정부가 보증을 쓰고 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플레는 더 심해지면서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 불황하에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위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